마스크를 쓴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다. 만약 이대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자영업과 실물 경제에 직격탄은 사실상 불가피하며 우리는 비대면 사회에 점차 적응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온이 1900년도 대비 1.5도 상승하는 시점은 약 2030년, 2도 상승하는 시점은 2040년에서 2050년으로 보고 있다. 3도가 상승하면 지구상의 최대 절반의 생물이 멸종되며 6도가 상승하면 마침내 지구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시작된다. 최근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폭염, 홍수,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들이 점점 더 잦아질 것이다.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조금씩은 느끼고 있다.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닌 이유로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자. 2013년 조사 이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비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현대사회라는 야생은 부자들만 더 배불러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화폐 환수율이 높아야, 즉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시중에 돌고 돌아야 하지만 서민들의 지갑엔 아주 잠시 머무를 뿐 곧바로 부자들의 금고로 들어가는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세상의 여러 플랫폼들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며 이런 대기업들의 인프라들을 한 개인이 자영업으로 맞서 싸우기엔 역부족이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식당을 하거나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밖에 나가 둘러보아도 대다수가 프랜차이즈 간판이거나 대기업들과 연관된 사업들이다. 그들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영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종만이 살아남고 있다. 물론 예견된 자본주의에 불가피한 승자 독식 구조이긴 하다. 그러나 때마침 코로나까지 터져 정부에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려 하지만 그 돈마저 같은 이유로 상위 계층의 금고로 들어가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성만 높아질 뿐 일시적인 호흡기를 단 듯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물가는 갈수록 올라가고 최저시급은 갈수록 올라가는데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자본주의의 시선에선 비싼 인건비를 지불할 경제적 유인은 전혀 없다. 과거엔 영화관이나 롯데리아엔 직원들이 지금의 2배는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일정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있고 여의도 영화관에 가면 무인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으며 무인 카페에는 로봇이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만약 식당의 음식마저 로봇이 제조를 한다면 그들은 직원들이 필요할까? 만약 자동 주행 차량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배달 로봇이 나온다면 그들은 배달 직원들과 버스 및 택시 기사들이 필요할까? 한국고용정보원은 2045년쯤에는 대부분의 인간 업무 능력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너무도 급변하는 야생에서 많은 실업자들의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면 소비와 외출을 줄인 채로 움츠러들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든 과도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개인의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이는 높은 범죄율과 더욱더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통로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닌 이유로 분명 지금보단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꺼려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밖에서 사귀기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 90%는 지난 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인류는 문명의 시작 전부터 2003년까지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제는 단 이틀 만에 만들어내고 있으며 1억 명의 사람들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데는 75년이 걸렸지만 인스타그램은 2년 만에 1억 명의 사람이 사용했고 포켓몬고의 가입자 수는 한 달 만에 1억 명을 달성했다. 그렇다면 5년 뒤엔,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 예상하긴 쉽지 않지만 언제나 그랬듯 인간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수요에 따라 기술은 발전할 것이다. 현재까지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움직임을 줄여줘 왔다. 자동차는 인간의 발걸음을 줄여줘 왔고 만나서 해야 했던 대화는 전화로 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들은 단체 메신저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오히려 편한 점이 있다. 아직은 2차원 속의 화면이지만 세계 여행을 유튜브로 떠날 수도 있고 사람 구경을 인스타그램으로도 할 수 있으며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만약 스크린이 3차원으로 바뀌고 촉각과 후각의 기능을 제공하며 화면의 해상도가 극한으로 좋아진다면 우리는 외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상용화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기술은 수요에 따라 발전하며 실제로 위 기술 모두 개발 중에 있다. VR을 끼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배달 드론이 배달을 해주고 특정 서버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현실과 같은 해상도로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발전된 기술들은 인간의 움직임을 점점 덜어주고 있으며 현실보단 넷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사회는 이미 익숙하다. 그럼에도 비대면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기술의 발전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마스크를 쓴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다. 만약 이대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비대면 사회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도 애초에 전 세계는 천천히 비대면 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 단지 코로나가 촉진제 역할을 할 뿐이다. 역대 역사적인 전염병들은 항상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어마무시한 수준이다. 자동차는 코너를 돌 때 속도가 가장 느려지며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해 기존 사회라는 변곡점을 돌 때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난다. 심리학과 진화론의 관점에서 지능의 정의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이다.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사람 냄새가 그립고 가난하다. 내가 어떠한 이유로 힘들다 라는 점은 같은 이유로 힘든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그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세상은 뚜렷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오늘도 아침 인사를 전화로 한다. 오늘은 아침 인사를 영상통화로 하며 내일은 아침 인사를 현실과 같은 해상도의 3차원 가상세계에서 만나서 한다. 우리는 과연 현실과 구분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현실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현실을 그린 것도 결국 우리들의 오감이니까.